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그 관리처분계획 하자에 관해서 관리처분계획 위법성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관리처분계획이 뭔지 먼저 아셔야 되죠. 이제 관리처분하는 계획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업구역 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구역 내에 기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어떻게 이제 처분하고 철거하고, 그다음에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, 뭐 다른 게 아파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주로 아파트니까요. 아파트 같은 경우를 누구한테 몇 평을 뭐 분양해주고, 또 기존의 자산을 얼마짜리로 쳐주고 뭐 얼마를 더 받고 한다, 이런 게 다 써 있습니다. 그게 관리처분 계획인데요. 관리처분 계획이 하자가 있는 경우,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이 있는 게 현금 청산자가 되냐 안 되냐, 뭐 분양을 받을 분양 신청자, 그러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냐 안 되냐가 가장 많이 이제 다퉈지는 문제고, 여기 하자가 꽤 있는 게, 최근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, 그 관리처분 계획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신청 한 사람 명단이 쭉 나오고, 분양 신청 안 하고 현금 청산자가 된 사람 명단이 쭉 나온다 그랬죠. 이제 그러면 그 말은 누가 현금 청산자인지, 누가 분양 신청을 했는지가 나온다는 말인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, 분양 신청을 제대로 이제 통지를 받아서 내가 분양 신청할 만한 이제 어떤 기회가 제대로 주어진 다음에 분양 신청해서 안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조합원, 안 하면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. 그런데 분양 신청 기간이 제대로 통지 안 됐거나 분양 신청 기간이 통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연장 한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는 않지만, 예전에는 한 달 이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해서 이제 통지를 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20일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걸 연장된 걸 통지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. 그래서 첫 번째 분양 신청 기간에 내가 분양 신청해서 조합원이었다가 나중에 분양 신청 기간에 안 할란다, 철회하고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기회를 박탈당하거나, 아니면 처음 분양 신청 기간에 내가 분양 신청 안 하고 난 현금 청산자 할래 이렇게 있었는데, 생각해보니까 분양 받아야 되겠네 할 사람은 나중에 분양 신청 기간에 다시 한번 분양 신청해서 조합원이 될 수가 있었는데, 그런 기회를 다 박탈당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 받고 나서 뭐 흘러 관리처분 계획이 됐는데, 이게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되냐, 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면, 관리처분 계획이 제대로 분양 신청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그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분양 신청을 토대로 한 관리처분 계획상 내가 현금 청산자로 기재가 된 것, 아니면 조합원으로 기재가 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하자가 있는 거죠. 위법성이 있는 건데, 이 관리처분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거는 이제 뭐 말하자면 길지만 행정법상으로, 공법상으로 행정작용입니다. 행정작용 같은 경우는 하자,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을 때 그거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무효를 확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취소와 무효를 다 구분하는 거는 대법원 판례상 그 하자, 그러니까 위법성이 중대하냐 명백하냐를 다투게 됩니다. 그러니까 중대하고 명백하면은 무효, 중대 또는 이제 명백하면은 이제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. 이제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면 이제 그냥 적법한 거 되는 거고요. 되는 건데, 이게 좀 하급심 판례들이 갈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 연장된 걸 제대로 통지 안 한 거에 대해서 하자가 아예 없다고 본 하급심 판례들이 꽤 있었는데, 최근에 많이 뒤집혀서 이제 고등법원에서도 이건 하자가 있다 이렇게 납됩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그 1심 법원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많이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. 이제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이 하자가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건 뭐냐면, 2017년도에는 이제 똑같은 분양 신청 기간이 이제 연장이 안 돼가지고 그분이 하자가 있다 주장을 하니까 1심에서는 기각을 했어요. 다 이건 뭐 하자 아예 없다. 그런데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하자가 있다 인정을 했어요. 취소 사유라고 인정을 했습니다. 대법원에서는 조합에 이제 상고를 했는데, 상고 비용 같은 거 안 내가지고 그대로 끝나가지고 대법원이 제대로 판단 안 하고 이제 확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확정이 됐어요. 이 건 같은 경우는 1심은 아예 하자가 없다고 했고, 2심은 하자가 있긴 있는데 취소 사유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 하자도 있고 그건 무효 사유다라고도 판단을 했습니다. 아직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정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. 이런 상황입니다, 지금.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내가 현금 청산자였는데 조합원이 되고 싶은 분들, 조합원이었지만 현금 청산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조합에, 내가 속한 조합에서 분양 신청 기간이 연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통지됐는지를 먼저 보시고, 통지 안 됐다고 한다면 한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, 분양 신청 기간 이게 그 하자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법원들이 하자가 있다는 대로 이제 모이고 있으니까, 그렇다고 한다면 취소 사유가 되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?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. 취소 사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소 기간이 있어요.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 90일 내로 제소를 하셔야 됩니다.
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뭐 총회한다 그쯤 되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제기를 하면은 아마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, 다만 이거는 뭐 이제 뭐 제가 어느 법원 저희가 하는 사건도 있고요, 또 다른 변호사님이 하는 사건도 있겠죠. 그 사건들 중에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면 한번 정리가 되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아마 중구난방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예 뭐 보호되지가 않으니까 이 분양 신청 기간 연장이라서 하자가 있는 것 같다. 그러면 전문 변호사님한테 가서 아마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.